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만 9배로 불었고 다음 주면 확진자가 일주일에 35만 명씩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이 특히 비상에 걸렸는데 한 기숙학교에서는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개학한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교생 약 17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생 4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겁니다. 아이들이 밀집돼 있고 한 호실을 4명이 쓰고 있고 굉장히 산밀 그 자체거든요.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는 확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한 초중 고교생만 24명입니다. 7월 중순을 지나면서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질병청에선 이번 달 말에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검사할 자가 진단키트마저 동이 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자가키트는 우리가 코로나 유행할 때 이제 교육청에서 대량 지급해줬던 건데 다 유효기간들이 거의 지났어요. 저희 거의 다 이제 폐기해야 돼서 저희.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인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없는 겁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가격이 3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 하려고 해도 살 수 없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교내 집단 확진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서둘러 진단키트부터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부산과 울산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고 주택가도 물바다가 됐는데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건 자동차입니다. 하천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파도를 일으키며 급류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긴 출근길 차량들 줄줄이 비상등만 켜고 있을 뿐입니다. 근처 주택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이 고립됐지만 119 차량도 다가가질 못합니다. 현장에 지금 도로풍제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차에서 내린 대원들은 무릎 높이 물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며 구조에 나섭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압골과 저기압이 남해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울산엔 오늘 오전 최대 14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차량 15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 75건이 접수됐습니다. 부산에는 밤사이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더위를 피해 하천에서 잠자던 61세 남성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천천히. 남성이 구조된 현장입니다. 이곳 온천천 상류 쪽에는 새벽 시간 짧게지만 24.5mm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은 안 드셨어요. 온천천이 폭이 좁습니다. 빠르게 수위가 상승이 되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해수욕장은 입수를 금지했습니다. 파고가 높아가지고 통제하고 있거든요. 물에 잠긴 기억이 있는 마린시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월파가 넘어와서 가게가 반파가 됐어요. 아무 피해 없이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 태풍까지 겹친 여름은 가혹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축하난을 보내려 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 답이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고 축하난 얘기는 들은 적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 문제로 이틀째 실랑이 중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에선 야당 대표가 취임하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협치의 상징인 축하난이 이번엔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일자를 조율했을 뿐 축하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은 난 전달 계획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축하난을 전달할 의향이 있었다면 난을 들고 찾아오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어떤 거리를 벌리려고 하고 이간질을 해서 이 대표 회담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마저 생깁니다. 야권에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거부하겠다며 정치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축하난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법정형,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찰은 오늘 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발 바닥에 있는 흔적이 가속 페달 모양과 일치한다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제동 페달을 밟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험을 했더니 그런 상태라도 살짝이라도 제동 페달을 밟으면 등이 켜진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가 전부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지만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8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